안녕하세요. 파미데일리 김재환입니다. 오늘은 녹십자 준비해 왔습니다. 녹십자가 그 선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불리는 1차 면역 결핍증에 사용되는 면역 글로불린 제제 알리글로를 지난 12월에 미국 FDA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치료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품목 허가 신청을 했다가 불발이 되고 굉장히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는데요. 최초의 품목 허가 신청 이후에 한 8년 만에 품목 허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지난 7월 초도 물량을 선적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에 나서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많이 이제 매출에 대한 전망치를 내놨는데요. 또 회사 자체적으로도 우리 매출 목표는 이 정도 된다 이렇게 내놨는데, 이 매출 목표와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이게 최대치가 아닌 최소치 아니냐,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수치가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제가 좀 이게 알리글로 이미지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10% 제제라고 돼 있잖아요. 이 면역 글로불린 제제에 대해서 제가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 이제 세균이나 이런 이물질들이 외부에서 들어오게 되면 항체가 만들어지잖아요. 항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면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단백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항체가 이제 결핍이 되면 면역 결핍이라든가 감염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 항체가 너무 많으면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체 자체가 이제 어떤 질환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건데, 이런 항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면역 글로불린 제제입니다. 근데 그런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약은 이제 혈액에서 분리해서 정제해서 만드는 어떤 그런 제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7월 달에 초도 물량 선적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미국 시장에서 첫 발을 내딛는데, 사실 올해 해봐야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4분기밖에 남지 않은 거고, 선적 시점으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2분기가 채 안 되는, 2분기도 제대로 영업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올해 매출 목표가 668억 정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매년 한 50%씩 매출 성장을 이뤄가지고 2028년에는 한 4,008억 정도 매출을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역 글로불린 자체가 아까 혈액에서 제가 분리 정제해서 만들어낸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시장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면역 글로불린 제제 시장 자체가 다케다, 그리폴스, CSL, 옥타파마, 이 회사 4개가 93%를 차지하고 있는 과점 시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위 업체, 6위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는 좀 더 달라, 이런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도 생산시설 규모의 한계로 공급이 좀 잘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물량을 적절하게 공급만 할 수 있으면 매출액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이게 면역 글로불린 제제는 만성적인 공급 부족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혈액을 우리가 헌혈 같은 거 다 예전에 한번 해보셨지 않습니까? 혈액 1리터에서 단백질이 한 70g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미미한 양이고, 이 70g 중에 면역 글로불린 단백질 제제로 쓸 수 있는 양은 25g 정도밖에 안 됩니다. 25g도 약간의 이제 불순물이나 이런 게 섞여 있으면 사실 양이 더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혈액 수급 자체가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 혈액 제제 생산을 위해서는 굉장히 좀 고도화된 생산 기술이 필요하고요. 또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비를 갖춰야 되고, 또 혈액을 원활하게 이제 공급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갖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만성적인 어떤 부족 시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이 혈장 업체랑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해서 공급 위험을 줄일 예정이고요. 미국에서는 사실 이번에 이제 허가를 받았지만 국내에서는 오래전부터 해왔고, 해외에도 약 32개국이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충분히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오창 공장 같은 경우 연간 한 130만 리터에 달하는 그 혈액제제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다케다 같은 경우에 1년에 지금 들어가는 게 한 36,400kg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 다케다의 점유율이 34%입니다. 3분의 1 정도가 이 정도 된다라고 봤을 때, 미국 시장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한 10kg 정도 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본다라면 지금 녹십자의 130만 리터 정도면 공급을 하고도 남는 그런 충분한 설비를 가지고 있다. 물론 이제 이 혈액 제제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제제들 다 합친 물량이 되는 거고, 여기서 면역 글로불린 제제 같은 경우에는 좀 수량이 이거보다 적겠지만, 그래도 이미 이제 시설과 규모를 갖추고 있고, 혈장에 대한 공급까지도 이미 다 어느 정도는 좀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올해 매출액 목표가 한 650억 정도 되고, 또 2028년에는 한 4천억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미국 내의 면역 글로불린 제제 약가
단가가 국내보다 6.5배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그람당 가격을 보게 되면 미국에서는 91달러, 원화로 환산하게 되면 12만 원 정도 되고요. 국내는 14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18,7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많이 공급하면 공급할수록 어떻게 보면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 수 있는 구조고, 또 같은 양을 공급한다고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매출액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100억어치 정도 파는 정도 양이라면 미국에서는 충분히 650억 정도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에 아까 공급 부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매년 좀 약간 인상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더라도 그 아까 650억, 그 다음 4천억 이 액수 자체가 굉장히 달성이 어려운 수치가 아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공급 부족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경쟁 강도가 치열하지 않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녹십자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미국 시장 침투를 위해서 유통에 대한 어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미국은 다 사보험 시장 위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사보험에서 커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사보험 가입자의 한 80%를 확보하고 있는 3대 사보험 회사와 계약이 다 됐고요. 뭐 계약이 됐다는 의미는 처방집에 등재가 돼서 독십자의 알리글로를 미국의 어떤 시민들이 이제 처방을 받았을 때 보험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 외에도 뭐 전국의 약국하고 파트너십 다 체결이 됐고요. 또 의약품 구매 대행사와도 계약 체결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준비는 다 끝났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녹십자 알리글로에 대해서 제가 매출 전망에 대해서 쭉 짚어드렸는데요. 제품성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면역 글로불린 제제 같은 경우에 사실 혈전 문제가 심각한 부작용으로 많이 거론이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의사들이 처방을 굉장히 꺼립니다. 근데 이제 알리글로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만의 어떤 신공법을 이용해서 혈전 위험을 굉장히 좀 최소화시켰고요. 이런 것들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되면서 학계에서도 좀 인정을 받았고, 또 해당 공법 자체가 이제 국내에서 특허 등록이 됐고, 미국에서는 지금 특허 출원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도 있다라는 걸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혈전이라는 건 사실 딱지거든요. 근데 몸 안에 딱지가 생기면 혈관을 막아버리게 되면 이제 뭐 혈관 질환이라든가 뇌로 가게 되면 뇌졸중 같은 걸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무서운 부작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 의학계에서는 또 의료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경계하는 부분인데, 녹십자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최소화됐기 때문에 제품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미국에서 2010년에 옥타젬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면역 글로불린 제제가 있었어요. 이건 이제 혈전 문제 생겨가지고 아예 자발적으로 제품 다 수거해가고 철수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녹십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